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힙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에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 인연인데 욕심을 부리고 끊어내지 못하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나의 중심 없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엔 후회만 남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바둑의 정석을 실전해서 그대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정석대로 두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요.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이기는 충견도 드물고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문 세상입니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의 한 수 같은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은 복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오를 줄이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를 항시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자에게서 삶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중 첫째는 주착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이라는 단어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인데, 혼동되고 있는 주책이란 표현은 주관과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연을 남의 제사상에 끼어들어 배나라 깡나라 하는 것도 그렇고,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도 이러한 짓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 중 하나이며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의 생각을 흐리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바람 속의 갈대처럼 쉽게 몸을 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망령입니다. 이러한 망령은 서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일 뿐입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셋째는 아첨을 떠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것은 탄산아첨입니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여 실력을 쌓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편법과 이기심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지켜 세우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아첨과 칭찬은 다릅니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며,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은 훗날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끝난 뒤에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어지않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솔직하고 명료한 태도로 상대방을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아첨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 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습니다.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깍지를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능수능란하게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신의 과신에 주의하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아무나 옆에 두지 않습니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5가지 중 5번째는 참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소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을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이를 그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나쁜 말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힙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서 단점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장점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뒤에서 비방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남을 낮추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소금의 경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도 편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관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다면 비난하는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그들의 어두운 에너지와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망치는 것은 이간질입니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변인의 마음을 분열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없고 흔들리기 쉬우며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입니다.